자, 그러면 우리 김프로님의 예. 미스터 마켓 가볼까요? 어제 우리 국회에서요, 한국은행의 이창용 총재가 출석을 해서 의원들이 뭐 당연히 물어보지 않겠어요. 야, 이런 상황에서 환율이 급등하고 있는데 중앙은행으로서 뭘 하냐? 뭐 당연히 한미 통화 수합 이거 어떻게 돼가고 있냐? 뭐 이런 왜냐하면 통화 수합은요 행정부의 몫이 아니라 사실 중앙은행들과 중앙은행들끼리 예를 들면 미국의 연준의 제롬 파월과 이창용 총재가 해야 될 몫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질문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정부가 추진하는 외환시장 안정 방안에는 한미 통화 스와프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건 뭐 당연히 원론적인 대답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창용 총재 이력이 IMF에서 굉장히 고위직에 있었고 미국 그 사실은 연준 멤버라든지 이런 분들 이런 사람들하고 아마 역대 한국은행 총재들 중에 가장 인간적인 릴레이션십이 가장 좋은 분일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인정받는 저명한 경제학자 출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또 했습니다. 달러가 너무 강세가 되면 전 세계적으로 올 충격에 대해서 정책 공조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정책 공조 그러니까 긴밀하게 야 우리 이렇게 할 테니까 너 이렇게 해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BIS 즉 국제결제은행 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전 세계 여러 중앙은행 총재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뭐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다른 어느 중앙은행 총재보다 굉장히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연준이랑 가깝다 이거죠. 네, 그렇죠. 시체말로 내가 제일 친해라는 얘기죠. 실제로 이제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급하면 전화할 수 있을 정도의 인간관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만 통화 스와프의 조건을 보면은 연준의 내부의 기준이 있는데 통화 스와프 기준을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달러 유동성에 문제가 있을 때 논의하게 돼 있다. 그리고 지난번 두 차례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도 우리나라하고만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9개 국가가 동시에 체결했었다. 이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연준도 유동성 문제를 모니터링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는 파월 미 연준 총재 의장이 말했듯이 정보 교환이 있다. 정보 교환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얘기, 마지막에 이런 얘기도 해요. 정책 공조 차원이보다는 많은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아주 긴밀하게 한미 통화 스와프에 대한 얘기를 탁자 위에 올려놓고 책상에 올려놓고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공감대를 어느 정도 만들고 있다라는 정도 수준의 발언을 했는데요. 아까 이제 권순우 팀장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미국채 금리가요. 잠깐 화면 보여주시면 어제 종가가 미국채 10년짜리 3.92가 나왔어요. 네, 3.92. 네, 3.9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100분율로 보면 6.25% 오르는 걸로 돼 있잖아요. 금리 자체가 그만큼 이제 가격은 폭락을 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미국채 2년짜리가 4.34, 3년짜리 4.41. 자, 저게 무슨 얘기냐? 저게 왜 이렇게 약세냐? 제가 뭐 손절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사실 해외에서 매물이 굉장히 많이 나왔을 거예요. 저게 왜냐하면 각국 중앙은행 각국 중앙은행이라든지 정부에서 미국채 들고 있는데 지금 환이 저렇게 불안하면. 저거라도 팔아서 환 방어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미국채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그리고 저걸 저렇게 해버리면 이제 다른 데 돈 쓸 돈이 없어지고 돈이 말라버린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럼 주식시장이 뭐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 그리고 이제 그걸 시장 참여자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야 저게 미국에서 뭔가 조치를 안 하면 저거 안 풀어주면 저거 꼬인 실타래를 풀 사람은 미국 연준밖에 없다라는 시그널을 저 채권 시장에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미국 국채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미국 정부에서 뭔가 세금이 아니라 국채를 찍어서 자금 조달해서 재정 쓰려고 그랬을 때 거기에 비용이 이제 부담이 엄청나게 커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뭐 오건영 부부장도 나와서 그런 맥락에서 얘기를 할 걸로 기대를 합니다만은 사실 너무 과한 달러 강세는 결국 미국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전 세계 달러가 좀 그래도 조금 숨통을 트일 수 있는 계약서가 뭐냐. 저 통화 스와프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미국이 지금 뭐 우리나라가 지금 안 돼 있어서 그렇지 미국의 대부분의 선진국하고 미국의 핵심 우방들하고 통화 스와프 돼 있단 말이죠. 거의 무제한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걸 방치하고 계속 가다가 보면 이 달러 강세의 부정적인 영향이 사실 미국 경제, 미국 연준의 어떤 정책 스탠스에도 굉장히 악조건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라는 투의 얘기들이 이제 미국 언론이라든지 미국 분석가들 사이에서 스물스물 나오고 있단 말이죠. 네. 물론 이제 한미 통화 수합이 체결될지에 대해서는 정말 그건 캐션 마크예요. 예. 그 우리하고만 할 일도 아닌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결국은 이제 젖이 솟는 미국 그 장단기 금리를 봤을 때 달러가 계속 저렇게 강세가 된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계속 다른 나라, 특히 신흥국들은 계속 달러를 이제 낮추기 위해서 미국채를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어느 나라든지 간에 이제 우리 점점 비어가는데요. 예. 왜냐하면 그게 외환 보유고를 달러로 캐리하는 수단이 달러로 된 국채란 말이에요. 예. 그걸 갖다 팔다 보면은 이제 어느 나라든지 이제 손을 쑥쑥 들 때가 있다고요. 그러면 어디가 출동해야 되면 IMF가 출동해야 되는데 IMF는 누구 언더 컨트롤이냐? 미국 언더 컨트롤이란 말이에요. 미국이 돈을 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런 분위기가 좀 잡히기를 바라는데 통화 스와프에 대한 미국의 어떤 저장적인 태도의 변화가 있어야 될 때가 이제 점점 오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고, 물론 이제 제가 이제 통화 스와프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일방적인 달러 강세 그리고 그로 인한 미국채 금리의 상승은 사실 미국 경제에 어찌 보면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분위기에 대한 반작용 같은 것도 시장에서 좀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 달러 유동성이 문제 있을 때 논의하게 돼 있다는 그 내부 규정, 내부 기준 이게 이제 우리는 아직 유동성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죠. 아직까지는 그렇다는 거죠. 그 얘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아직 그 기준 달러 수합 그러니까 통화 수합을 할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 아니다. 그러니까 비싼 게 문제인 거지 달러가 없는 게 아니어서 그런 건데, 그러니까 어제 했던 얘기 중에 이론적으로 지금 통화 스와프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 이게 이창용 총재의 일관적인 목소리예요. 근데 그 국민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스와프를 받으면 좋다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유동성이 말라가지고 우리가 통화 스와프를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닌데 그래도 마음들이 불안하고 시장 심리가 안 좋으니까 통화 스와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자기는 적극적으로 좋다라는 얘기가 이제 이창용 총재의 얘기입니다. 네. 물론 뭐 제롬 파월이 어떻게 생각할는지는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미국 입장에서도 초강력 울트라 달러 강세는 좋지 않다라는 얘기. 예. 자, 그러면 권순우 팀장의 뉴스3 플러스 그리고 김프로님의 미스터 마켓 요 정도로 오늘은 네. 정리하고요. 네. 박병창 부장 박병창 부장 모셔보죠. 모시겠습니다. 우리 권순우 팀장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손 안 들고 가겠습니다. 네. 신고가에 5만 원 도파할 때 5만 원에 따라 살 수 있나요, 우리? 내가요? 5만 원이 다시 내려가서 2만 원까지 와서 2만 원 떨어지면 신저가예요. 거기서 공모해서 쓸 수 있나요? 주식시장에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주가의 기본적인 움직임 그리고 투자하는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내가 팔면 오르고 사면 떨어진다고요. 주식에 대한 공부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주가를 만드는 투자자의 심리를 모르기 때문이죠. 하락장의 공포를 이기는 5가지 실전 투자 심리 전략. 박병창의 돈을 부르는 매매의 심리에서 지금 확인하십시오.